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고흥의 역사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해가 돼서 우리 고흥 사람이면 고흥에 대한 역사, 긍지를 가지시고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고흥에 대한 문화, 어떤 문화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의 앞으로 자랑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고흥은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너무도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른 시군과 병합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 병합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지성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그 다음에 우리 고흥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섬들이 많습니다. 이 섬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이런 문화로 발전을 해간다면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경쟁력 있는 문화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아쉬움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고흥하면 이순신과 인연이 어느 지역보다 훨씬 많은 곳인데도요, 다른 지역에서 이순신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많은 관광상품을 만들어버리고 우리 고흥은 진정 이순신에 대한 상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순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제는 이순신 장군은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했던 장수들, 그 사람들을 현창을 해서 문화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흥에 이순신 장군은 우리 고흥이 없었더라면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안 됐을란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원래가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가난하니까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충남 온양 와서 사시는데 다시 11살 먹어서 다시 서울에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6살 먹을 때 와가지고 11살 먹을 때까지 어렸을 때 잠깐 산 것 뿐이지 충남 아산은 그렇게 인연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은 32살에 와가지고 1년 8개월을 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그런 업적들을 우리가 진즉 살려서 고흥의 문화 테마를 삼았더라면은 우리 고흥은 정말로 전국에 유명한 명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남 아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충소가 있어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관광객, 전국에 있는 학생 수학여행 전부 다 호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고흥에다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는 이순신 장군만 가지고 현창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흥에다가 임난 극복 기념관을 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사 버금갈 정도로 큰 규모로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념관을 만든다면은 그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했던 모든 장수들을 싹 현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 지역뿐만 장수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변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지역에는 거의가 이순신을 돕는 장수들이 많지만 특히 우리 고흥에는 유독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여산송가인데요, 우리 그 일가의 어르신들 중에, 선조들 중에 이순신 장군 막하에서 싸우다가 임난이 끝난 뒤에 정식으로 국가의 추운록에 올라 있는 분이 23명.
국가 충운록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이순신 장군 전서나 난중일기에 드러난 인물만 해서 41명, 64명이 장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비단 우리 일가뿐이겠습니까? 타성들도 다 마찬가지죠. 고령신 씨에는 신예량 장군, 신군환 장군, 남양송 씨는 송제 장군, 송덕일 장군, 진무성 장군 등등 많은 장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현창반대에 있어요. 비근한 예로 이순신 장군 밑에서 열심히 싸웠던 두 형제 송대립, 송입 장군 초등학교 교과에서도 나왔으니까 모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송대립 장군 사후는 송대립 장군과 같이 싸워서 순절했던 분이 보성군인지 최태성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보성 한번 가보세요. 최태성 장군 사후가 등량만 쪽에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송대립 장군 사후는 별거 아니거든요. 이처럼 우리 공은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에는 잔뜩 최태성 장군 같은 격에 맞은 장수이 잔뜩 많아가지고 현창할 겨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비약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은 이제 문화라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공은 다른 시군에서 했던 것을 놔두고 제가 말한 대로 고인돌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그 다음에 섬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에는 섬이 230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인도가 24곳, 나머지는 무인도죠. 이 무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상품을 만든다면 정말로 공에 비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래서 앞으로 다행히 우리 송기훈 군수님이 문화정책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또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민선칠기 들어서 문화에 대한 향수 또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 전적지를 그 문화유산으로 발굴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면은 특히 그 녹동 가면은 쌍충사가 있죠. 이 쌍자는 두 쌍자죠. 두 쌍자에서 쌍충사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공에 참 좋은 문화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녹동에 가면 쌍충사가 있죠. 대서에 가면 쌍충정례가 있습니다. 동강 마준에 가면 또 쌍충정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처럼 쌍충사는 여기는 녹동에 있는 쌍충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587년에 일본 외적들이 녹동 앞바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녹도 만호를 지내고 있던 이대원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대원 장군이라는 분이. 경기도 평택분이에요. 고흥분도 아니고. 22살에 과거 시험을 봐서 23살에 녹도 만호를 근무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대원 장군이 만호를 지키고 있을 때 일본 외척들이 녹동 앞바다까지 침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원 장군이 언제 상부에 보고할 겨를도 없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외적들을 격파를 시킵니다. 격파시키고 포로로 잡기도 하고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고 돌아와서 그때 자수사가 시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시맘이라는 분한테 보고를 해요. 자, 어제 이렇게 외척들이 우리 앞바다까지 침투를 해서 제가 가서 우리 병사들하고 같이 가서 격파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시맘이라는 분이
그 공을 자기한테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원 장군 젊은 나이에 그걸 승낙이 되었습니까? 안 한 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대원 장군하고 전라자수가 심하고, 다시 말해서 상부 관청하고 하부 관청하고 사이가 나빠진 거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1587년 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2월 달에 가서 다시 외적들은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이제 많은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면서 녹동 앞바다에 가면 얼마 안 가서 손죽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손죽도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손죽도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수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대원 장군이 바로 전라자수와 심함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심함은 지난번에 자기한테 공을 안 돌려줬다 해가지고 그것을 사감으로 여기고 이대원 장군을 엿보기 위해서 자, 밤중에 가서 출동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대원 장군이 아닙니다. 지금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출동해봐야 방법이 없으니까 저녁에 군사를 다시 재정비를 해서 내일 아침에 출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인함은 지난번 사감으로 가지고 이대원 장군을 어찌됐든 엿보기 위해서 덮어놓고 출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상부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대원 장군은 자기 휘하 부하를 데리고 손죽도로 출격을 했으나 중과 부적으로 워낙 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해서 이대원 장군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죽게 되니까 죽을 날 때 남겼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걸 뭐 절명시라 하죠. 뭐 여기서 한문으로 다 쓸 수는 없지만 해저문인데 와서 보니까 이미 기세가 다 끝났다. 일모원문 도열해하니 해는 저문데 우리 문을 나와서 바다 건너와 보니 병고 제핍 자상해라. 병사들은 이미 줄어들 불고 시에는 이미 꺾여버렸으니 참나 일생 불쌍하다. 부모 임금과 신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고 저 하늘에 맺힌 함만 풀 길이 없다 하는 시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 시를 자기 입었던 골룡포를 찢어서 거기다가 혈서를 써놨던 것을 나중에 거기 갔던 참석했던 병사들이 다 죽고 손대남이라는 병사 한 분이 남았는데 그분이 그걸 와서 전달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외침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1587년에 정예외변이 우리 공원 앞바다에서 일어나서 아까운 이대원 장군이 전사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587년이 국내 사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 사정이 아주 당파 싸움이 치열하죠. 그러다가 1589년에 기축옥사라고 정열이 모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1590년에 가서는 이제 건조의 문제라고 그 문제요. 강해군을 세자 책봉하냐 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정에서는 딸려서 송강정철 선생이 직을 떠나오고 또 정부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위해서 통신사 항룡길이나 김성희를 사신으로 보내서 일본은 동력을 살폈지만 나중에 91년에 되돌아와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통신사 항룡길이하고 김성희 말은 서로가 틀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준비는 선조는 안 했다가 바로 1592년에 임진왜란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임진왜란 그 시기에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순신 장군이 고흥에 인연을 두지 않았더라면은 다시 발포 만호 시절에 와서 근무를 안 해봤더라면은
고흥의 이 임진왜란을 겪었던 바다의 사정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발포만호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미 고흥 앞바다에서부터 저 해남 우뚫목까지 다시 명랑대첩이 일어났던 그곳까지 저 밑으로는 노량진 해전까지 바다의 물속 또는 암초 등등을 다 파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승리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했겠습니까? 우리 고흥에는 많은 장수들이 했죠. 그럼 제가 쌍충사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이야기 됐는데요. 그래서 이대원 장군이 그때 1587년에 정예해변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가 정운 장군이라는 분이 모시게 있습니다. 이 양반은 영암 사람입니다. 원래 고흥 출생지가 영암분인데 이 양반은 이대원 장군 죽고 나서 녹도 만호를 지내신 분인데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정운 장군은 이순신 장군하고 경상도로 출전했다가 부산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부산 정운 장군이 모른 데에서 지금 그 부산에 모른 데가 있다다.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데가 정운 장군이 돌아가신 곳이 모른 데라는데 그 지명이 그래서 모른 데라는 다 그래요. 이 몰자가 빠진다는 몰자고요. 정운 장군에서 이 구름문자를 썼는데 이 정운 장군이 빠져 죽은 곳이다 해서 모른 데라고 부산에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정운 장군 빠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부산 시민의 날로 정해놓고 부산 시민들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흥에서 다행히 이대원 장군과 정운 장군을 신의를 모신 곳이 쌍충사다 하는 이야기에서 쌍충사를 조금 더 성역화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충무사 있잖아요. 충무사 이순신 장군이 맨 처음에 건배했던 발포만호 지역이 역사가 서있는 곳이니까 충무사도 좀 성역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우리 고흥의 이런 문화 유적들을 잘 찾아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 고흥 문화는 분명코 좋은 문화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고흥의 지형이 와우형이라고 그래요. 소가 누워있는 형이다. 그래서 우리 고흥 지역이 소가 누워있는 형이라 그래서 고흥 지역이 아주 이렇게 소가 누워있는 형이다. 그래서 아우형이라 해서 북고 남저로 북쪽은 높고 그래서 북쪽 높아서 저기 대서의 두방산 봉두산 대서 동강의 두방산 대서가 봉두산 첨산 이렇게 높고 남쪽은 내릴수록 산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들이 를 중심으로 하는 지형이 따라서 좀 산악지대가 많죠.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흥에는 230개의 도서가 있기 때문에 230개의 도서가 있었기 때문에 간척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 고흥입니다. 무려 간척 사업이 34곳이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4곳이 있다 보니까 고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야가 없던 지역이 다시 평야가 된 거죠. 해창만만 해도 한 3,100헥타, 고흥만만 해도 한 3,100헥타 이렇게 많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없던 다시 말씀드리면 평야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고흥이 어느 지역보다 삶이 든든하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고흥에서 전국에서 유명한 곳이 있단다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건강 지수가 전국에서 1위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행 지수도 여행 환경 쾌적도 순위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1위라고 그래요. 유자 생산량도 우리 고흥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석류도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커피도 전국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고흥이 지명하는 대로 고흥이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잠겨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흥이 이처럼 정치권이나 행정적으로 잘 발전이 된다면은 전국에서도 두 번째가 가면 새로운 곳으로 곧 발전할 것이다. 그럼 그것은 어떤 뜻이냐?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고흥이 높을 곳자 흥하는 자. 그래서 높은 곳으로 흥할 수 있는 곳이 고흥이다. 이렇게 해서 고흥은 미래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흥에는 그 외에도 향토 방어를 지켰던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장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꼭 바라건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남 아산의 현충사 같은 임난 극복 기념관을 지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해갔으면 우리 고흥이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